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의 즐거운 수학 공부를 책임져줄 부인쌤이에요. 오늘 곰돌이 친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아요. 선생님, 제 나이가 15살이고 선생님의 나이가 45살이시잖아요. 몇 년 후가 되면 선생님의 나이가 제 나이의 2배가 될까요? 어허, 이런 문제를 풀어보려고 우리 1차 방정식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서 1차 방정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공부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1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아요. 핵심 콕콕!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노래 하나를 부를 거예요. 이 노래는 모든 활용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두고 x에 대한 방정식 세우고 푼 다음 맞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 4단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다시 보면 1.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정한다. 2. 주어진 문제 상황에 맞는 방정식을 세운다. 3. 방정식을 풀어 미지수 x의 값, 즉 해를 구한다. 4. 구한 값이 맞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항상 문장으로 된 문제는 아주 천천히 읽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풀도록 합시다. 소연인의 반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3명이 더 많다. 반 학생 수가 모두 23명일 때 여학생의 수를 구하시오. 문제를 읽어보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학생의 수네요. 기억나나요?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두고 그럼 여학생의 수를 미지수 x로 두고 1차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문제에 보면 남학생의 수는 여학생 수보다 3명이 적으므로 남학생의 수를 식으로 쓰면 x 빼기 3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반 학생의 수가 모두 23명이라고 하니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의 합은 23명이 되므로 1차 방정식을 쓰면 여학생 수 x 더하기 남학생 수 x 빼기 3은 23이 됩니다. 이제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x 더하기 x 빼기 3은 23, 좌변을 정리한 후 좌변에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2x는 23 더하기 3, 2x는 26. 이제 양변을 x의 개수 2로 나누면 x는 13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한 값 x는 13이 뜻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여학생 수 x가 13, 13명이고 남학생의 수는 여학생의 수보다 3명이 적은 10명이므로 합하면 13 더하기 10은 23, 즉 23명이 되므로 문제의 뜻에 딱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소연인의 반 여학생의 수는 바로 13명입니다. 어떤가요? 이해가 되나요? 4단계 노래.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두고 x에 대한 방정식 세우고 푼 다음 맞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핵심 콕콕을 통해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 잘 공부하였나요? 이번엔 내가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며 알아볼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따지기.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를 찬찬히 읽어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32m이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m 긴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할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로의 길이이므로 세로의 길이를 미지수 x로 두겠습니다. 그럼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4m 길다고 했으므로 가로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은 x 더하기 4가 됩니다. 이제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2m라는 것을 이용하여 1차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여기죠. 가로 2개, 세로 2개, 즉 가로와 세로의 합의 2배가 직사각형의 둘레입니다. 이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세우면 좌변은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식 괄호 열고 세로 x 더하기 가로 x 더하기 4 괄호 닫고 곱하기 2이고 우변은 주어진 둘레의 길이 32가 되어 1차 방정식은 괄호 열고 x 더하기 4 가로 닫고 곱하기 2는 32입니다. 방정식을 풀면 먼저 양변을 2로 나누고 좌변을 정리하면 2x 더하기 4는 16이 되고 좌변의 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2x는 16 빼기 4 우변을 먼저 계산하여 2x는 12 이제 양변을 x의 개수 2로 나누면 x는 6이 됩니다. 이제 구한 값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세로의 길이 x는 6m이고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4m 길어 10m가 되고 그럼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6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10 바로 32m가 됩니다. 문제의 뜻에 딱 맞네요. 따라서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의 세로의 길이는 6m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31일 때 두 자연수를 구하시오. 여기에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 중 작은 수를 먼저 구하도록 합시다. 즉, 구하고자 하는 수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 중 작은 수 x입니다. 그럼 연속하는 두 자연수 중 큰 수는 바로 x 더하기 1이 되겠죠. 예를 들어 연속하는 두 자연수 10, 11을 보면 두 수의 차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차는 바로 1이 되므로 작은 수를 x로 두면 큰 수는 x보다 1 큰 수, 즉 x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차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두 자연수의 합이 31이므로 1차 방정식의 좌변은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을 식으로 나타낸 것, 즉 x 더하기 1이 되고 우변은 그 값 31이 되어 식은 바로 x 더하기 1은 31이 됩니다. 이제 1차 방정식을 풉시다. 좌변을 정리하면 2x 더하기 1은 31이고 좌변에 플러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2x는 31 빼기 1, 2x는 30. 이제 양변을 x의 개수 2로 나누면 x는 15가 됩니다.
해를 구했으니 이제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일만 남았네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 중 작은 수 x가 15이므로 큰 수는 16이 되고, 이 자연수를 더하면 15 더하기 16은 31이 되므로 문제의 뜻에 딱 맞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 자연수였으므로 답은 작은 수 15와 큰 수 16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속력은 시간에 따른 거리를 의미하므로 시속은 1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등교할 때 아버지 차를 타고 시속 30km, 즉 1시간에 30km로 가는 속력으로 학교를 가고, 하교할 때는 시속 4km, 즉 1시간에 4km 가는 속력으로 걸어서 등하교하는 총 시간은 34분이 걸린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먼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이므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놓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시간과 학교에서 집으로 되돌아오는 시간을 합하면 총 34분이라고 했으므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방정식을 세울게요. 방정식의 좌변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시간 더하기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고, 우변은 총 걸린 시간 34분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속력의 단위가 시속이므로 34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럼 34분은 60분의 34시간이 되어 우변은 60분의 34로 쓰면 됩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므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등교 시간은 30분의 x이고, 학교에서 집까지 오는 하교 시간은 4분의 x시간이므로 방정식을 세우면 30분의 x 더하기 4분의 x는 60분의 34가 됩니다. 이제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개수가 정수가 아닐 때에는 정수로 바꿔줘야 풀기 쉽습니다. 분수를 정수로 바꿔주기 위해 양변을 분모 30 그리고 4, 60의 최소 공배수 60을 곱하겠습니다. 즉 30분의 x 더하기 4분의 x 곱하기 60은 60분의 34 곱하기 60에서 좌변을 먼저 계산하면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60을 가로 안 1차식 30분의 x 더하기 4분의 x의 각 항에 각각 곱하면 30분의 x 곱하기 60 더하기 4분의 x 곱하기 60이 되어 각각 약분하면 좌변은 2x 더하기 15x가 됩니다. 우변도 역시 약분하면 34가 됩니다. 그럼 1차 방정식은 간단히 2x 더하기 15x는 34가 됩니다. 좌변을 정리하면 17x는 34가 되고, 양변을 x의 개수 17로 나누면 x는 2가 됩니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x가 2km가 되고, 그럼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등교 시간은 그럼 30분의 2, 즉 15분의 1시간. 즉 15분의 1 곱하기 60은 4분 걸리고,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하교 시간은 4분의 2, 즉 2분의 1시간. 총 2분의 1 곱하기 60은 30분 걸리므로 가는 시간 4분, 오는 시간 30분 더해서 34분 걸리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민훈의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2km입니다. 선생님, 저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몇 년 후이므로 X년 후에 선생님의 나이가 제 나이의 2배가 된다고 둘게요. 그럼 방정식을 세우면 좌변은 저의 X년 후의 나이의 2배, 즉 식으로 쓰면 괄호 열고 15 더하기 X 가로 닫고 곱하기 2가 되고, 우변은 선생님의 X년 후의 나이를 식으로 쓰면 45 더하기 X가 되어 1차 방정식은 괄호 열고 15 더하기 X 가로 닫고 곱하기 2는 45 더하기 X가 됩니다. 이제 1차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좌변을 정리하면 30 더하기 2X는 45 더하기 X가 되고, 좌변에 있는 30, 우변에 있는 X를 각각 이항하면 2X 빼기 X는 45 빼기 30이 되어 계산하면 X는 15가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네, X가 15이므로 15년 후의 너의 나이는 15 더하기 15로 30살이 되고, 선생님의 15년 후의 나이는 45 더하기 15로 60살이 되어 진짜 딱 2배가 되네요. 아주 정확히 잘 풀었어요. 이렇게 1차 방정식을 이용하면 활용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수학 공부한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아요.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